안녕하세요. 오기 퍼fumer 이탄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특별한 삶을 살진 않았고 되게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의 그 평범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앞에 영어 문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큰 소리 말고 서로.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한국말로 준비했습니다. 좌절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성공으로 향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오늘 저의 평범한 그 인생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핵심으로 적을 게 이 좌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삶을 못 살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좌절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제 인생을 차에 비유를 할까 해요. 도로를 달리는 차. 근데 제가 어떤 차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중점을 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첫 번째 섹션을 3개로 나눌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섹션. 처음에 되게 좌절스러운 사람이 있죠. 여기. 그게 저예요. 이게. 저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는데 왜 좌절을 하고 있었냐.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이탑 해서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탑자, 이탑, 수탑, 트탑, 아탑. 말도 안 되는 거 다 타게 갖다 붙여서 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서 엄청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원래도 뭐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 아니었고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간 소심하게 변했어요. 소심한 나머지 저의 유일한 친구는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했어요. 눈도 나빠지고 눈이 나빠지니까 두꺼운 안경을 쓰니까 외모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 결과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제 얼굴의 근육이 한 번은 되게 굳었어요. 그래서 이게 턱 관절을 딱 잡아서 디스크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 정도로 되게 소외감, 외로움,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이런 심한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도 제가 광주 지방에 살았는데 제 학교가 강압적이었어요. 지방 학교들이 대부분 다 강압적이고 그 저녁 10시까지 야자를 의무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집안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자신들이 못 이룬 꿈들을 저한테 약간 대입을 시키고자 되게 강압적으로 시키셨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공부는 좀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미술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예고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냥 수능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결과 더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게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시절을 지났는데 되게 좌절을 하는 고3 수능 끝나고 겨울방학 시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수능을 엄청 못 봤어요. 사실 제 원래 성적에 비해서 엄청 못 봐서 좌절을 하고 또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진짜 재수해야 될 생각에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왔는데 딱 받으니까 저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추가 합격이 수시로 되셨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실 거냐. 당연하죠. 한 0.1초 만에 당연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거 제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암울할 것만 같던 제 인생에 이렇게 첫 번째 동아줄 이렇게 내려서 그걸 잡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잘리네요. 여기까지 제 인생을 그 방금 차에 비유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차에 비유하자면은 제가 달리는 긴장해서 제가 달리는 도로는 터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터널은
처음에 들어갈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근데 그 터널을 계속 지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빛이 보이게 되는 약간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이게 두 번째 파트는 약간 대학교에 올라와서 초반? 약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일단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떤 숫자인지 혹시 맞춰보시고. 여자친구 숫자인가요? 아 이거 비율인데 3대1. 혹시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남자 여자 비율. 제가 남중남고 나왔고 지금은 여자 남자 비율 대학교.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는 여자가 많은 여초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이런 집단에서 살다가 4년 동안 이런 집단에 살려고 하면 얼마나 약간 초반에 힘들겠어요. 물론 좋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여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가지고 말도 하나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말 못하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진전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운동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소극적이어서 운동도 안 하다가 이제 자기관리 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도 하니까 되게 활력이 되게 넘치게 됐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좀 인생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몸이 약간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던 제 자신이 좀 더 오픈되고 개방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되고 있구나. 이제 내 삶에도 이제 그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힙합 음악을 접했는데 힙합 음악이 저의 그 가치관에 되게 큰 영향을 준 계기였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고 한 번뿐인 인생, 약간 뭘 해도 지금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저한테 심어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이 되게 좋은 경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는 아니지만 저도 소소하게나마 한 두세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저를 비유하자면 좀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뭘 해도 정말 기분이 좋고 항상 매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네, 고속도로였습니다. 이제 또 속도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인데 저희 집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매우 안 좋아지셔서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 노란 딱지, 빨간 딱지들이 집에 컴퓨터, 노트북, 뭐 식기, 세척기 뭐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다 붙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저희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좀 괜찮습니다. 생일을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리셨어요.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제가 퍼큐머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주 이때쯤에 제가 일주일 못 나온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이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아무튼 2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지금 4학년인데 2년 동안 너무 힘든 생활을 겪었어요. 제가 사업도 안 좋아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저도 방황을 하고 휴학을 방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차피 살아봤자 뭐 소용이 있나, 엄마도 이제 돌아가실 거고 약간 이런 생각으로 되게 잘못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타다 엄마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못 살고 남이 항상 시키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너는 꼭 너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하고 싶은 거 다 여행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과일이나 꽃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룬 거를 나는 보고 싶다고. 너희들이 군대 가면은 뭐 군대에서 휴가 나온 거 보고 싶고, 뭐 여행 가면 여행 간 사진 보고 싶고, 직업 구하면 그 직업 구해서 뭐 양보 있고 오는 거 보고 싶고, 결혼하면 부인 데리고 오는 거 보고 싶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딸 데리고 오면은 엄마는 그런 게 보고 싶지. 너희들이 과일 뭐 사고 이런 거 사실 안 바란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비록 평범하게 살았지만 평범하게 앞으로 살 수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힘들었을 때를 그냥 비유적으로 나타낸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마땅히 촬영 사진이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좌절된 상황이었을 때 옛날처럼 컴퓨터만이 유일한 제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제 주변에 저를 위로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의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연장선상에서 사실 클로미 퍼퓸을 신청한 거기도 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당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한 게 클로미 퍼퓸을 신청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한다고 절대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저는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를 도로에 비유하자면 비포장도로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비포장도로는 도로가 매우 까끌까끌하고 덜컹덜컹거리고 매우 험난하죠. 근데 터널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풍경이 있잖아요. 비록 지금 제가 지나다니는 도로는 매우 힘들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 번째 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방금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좌절이 항상 있을 거예요. 누구나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온 분들이 훨씬 많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차이고 싶습니다. 어떤 도로이든 상관없이. 감사합니다.